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계속해서 문화 부분을 볼 텐데요. 문화 부분은 1과부터 7과까지 이렇게 7개의 꼭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전통 생활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먼저 의식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식주라는 말이 있는데요. 의식주라는 것은 여기 옷이라는 뜻입니다. 식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음식이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주는요, 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의부터 보면요, 한국의 전통 옷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간단합니다. 한복,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한복을 생각하면 되겠고요. 지금은 음식 그리고 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의 전통 음식입니다. 밥이 주된 음식이죠. 그러니까 밥을 많이 먹고요. 밥을 거의 매일 먹습니다. 그래서 이 밥을요, 주식이라고 얘기하고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은 계속 밥을 주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대표 음식 하면 김치가 생각나죠? 김치는 어떤 음식입니까? 자, 여기를 봅시다. 싱싱한 채소를 소금에 절이고 각종 양념과 젓갈을 넣어 버무려 일정 기간 발효시킨 한국의 고유의 음식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표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채소를요, 특히 배추나 무 이런 채소죠. 그래서 이런 채소를 소금에 절이고 고춧가루도 넣고 여러 가지 양념을 넣어서 만든 음식, 한국의 대표 음식은 김치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한옥을 봅시다. 한옥이라는 것은요, 한국의 전통 집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 한옥이라고 하면 기와집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초가집과 기와집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한국의 전통집 한옥이라고 얘기합니다. 꼭 초가집과 기와집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데요. 초가집과 기와집은 모습이 많이 달라요. 특히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여기 지붕, 여기 지붕, 이렇게 지붕의 모습이 다릅니다. 초가집은 지붕이 볏집으로 되어 있고요. 기와집은 말 그대로 기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가집과 기와집은 지붕이 다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집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기와집이 더 좋죠. 그래서 양반들이 주로 기와집에 살았고요. 서민들, 그냥 일반 백성들은요, 초가집에 많이 살았습니다. 자, 한옥의 특징을 본다면요, 먼저 온돌을 볼 수 있습니다. 온돌이라는 것은요, 난방 시스템입니다. 난방 시스템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보일러 같은 것이 되겠죠.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은 여기 전체가 따뜻한 것보다 여기가 따뜻한 것을 좋아합니다. 여기 밑에 바닥이 따뜻한 것을요, 온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요, 집을 보면, 한옥을 보면요, 이런 형태로 지어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마루라고 하는데요. 대청마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대청마루는요, 여름에 더울 때 시원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대청마루 때문에 시원하고 겨울에는 온돌 때문에 따뜻하다. 이것이 한옥, 한국 전통집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의 전통옷은 맨 처음 말씀드렸듯이 한복이 있고요. 남자 옷은 바지와 윗옷, 저고리라고 얘기하고요. 여자 옷은 치마와 저고리, 윗옷이 있죠. 그리고 겉옷으로는 두루마기와 장옷, 남자는 두루마기, 여자는 장옷,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싱싱한 채소를 소금에 절이고 각종 양념과 젓갈을 넣어 버무려 일정 기간 발효시킨 한국 고유의 음식이기도 하고요. 한국의 대표 음식은 뭡니까? 김치죠. 그래서 김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자, 북부지방에서 추위에, 추위, 춥다, 언제입니까? 겨울이죠. 겨울에 따뜻하게 해주는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추위에 견디기 위해 만들어진 후 한국 전체에 퍼진 전통적인 난방 방식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돌이 되겠습니다. 여름에는 대청마루 때문에 시원하고 겨울에는 온돌 때문에 따뜻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명절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명절은요,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명절을 잘 알아두시고요. 특히 설날과 추석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의 대표 명절은 방금 말씀드린 설날과 추석인데요. 자, 설날은 날짜부터 알아봅시다. 음력 1월 1일입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그 날을 설날이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행사는 차례가 있겠죠. 차례는요, 제사와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감사하고 조상들을 기억하는 날, 그런 행사를 제사라고 하고요. 그것을 좀 더 간단히 하는 것을 차례라고 하죠. 그냥 여러분들은 비슷하다, 같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자, 설빔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설빔이라는 것은 새 옷입니다. 옛날에는 돈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새 옷을 입고 싶어도 입을 수 없는데 언제 새 옷을 입을 수 있어요? 바로 설날입니다. 설날에요, 설빔이라고 해서 새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새 신발을 만들어서 또는 사서 신습니다. 그런 것들을 설빔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이들은 또 어른들도요, 설빔을 기다립니다. 설날을 기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떡국입니다. 설날에는 떡국을 다 같이 모여서 먹고요. 떡국을 먹어야 한 살을 더 먹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묘, 조상들의 묘, 무덤에 가서 거기를 살피고 지켜줍니다. 청소도 하고요. 잡초도 뽑고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는 행사입니다. 자, 다음은 추석인데요. 여러분들 추석은 잘 알고 있지만 한가위는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추석의 다른 이름 한가위,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음력으로 8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송편이라는 떡을 먹습니다. 송편이라는 떡을 먹는데 이 송편이라는 것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문제에 자주 나오니까요. 그리고 역시 성묘와 차례를 지내게 됩니다. 자, 이 날짜를 잠깐 봅시다. 8월 15일. 여러분 8월 15일을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양력 8월 15일과 음력 8월 15일 둘 다 중요한 날이거든요. 음력 8월 15일은 방금 말씀드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추석 또는 한가위, 한국의 대표 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과 한가위가 음력 8월 15일이고요. 양력도 중요한 날입니까? 네,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광복절이거든요. 그래서 광복절, 독립, 우리가 독립을 찾은, 한국이 독립을 찾은 날은 양력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정월 대보름이 있습니다. 여기는요, 1월 15일입니다. 역시 음력이고요. 15일을 보름이라고 하는데 정월, 그러니까 1월의 보름이다. 정월 대보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월 보름인 1월 15일을 말하고요. 오곡밥과 나물, 부럼 깨물기, 부럼 깨기를 합니다. 자, 부럼 깨기 같은 경우에는 음식으로도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동지는요,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날이고요. 귀신들이 싫어하는 팥죽을 먹습니다. 밤이 길기 때문에 귀신이 좋아요. 귀신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귀신이 싫어하는 팥죽을 먹으면서 귀신 저리 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한국의 전통놀이는 연날리기, 강강술래, 윷놀이, 널뛰기 등이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단오절에
단오절이라는 5월 5일 행사가 있는데요. 이때는 대추나무 시집 보내기 이런 행사도 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이면 1월 1일이네요. 떡국을 먹습니까? 떡국을 먹습니다. 뭡니까? 바로 설날이죠. 1월 1일 떡국,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세배, 설빔 이런 것들도 같이 알아두시면 참 좋겠네요. 자, 새해 어른과 친척에게 절을 한다. 여기 나와 있네요. 새해 친척에게 절을 하는 것을요, 세배라고 얘기합니다. 자, 추석에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며 조상의 차례상에 올리는 떡은, 자, 추석입니다. 추석에 차례상에 올리는 떡이네요. 추석의 떡 뭡니까? 송편이죠. 제가 음식을 꼭 기억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송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의 명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아봅시다. 추석에는 떡국을 먹는다. 추석이 아니라 언제입니까? 설날이고요. 추석에는 송편을 먹습니다. 설날에는 대추나무 시집 보내기 행사를 한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단오절에 행사를 합니다. 정월대보름에는 친척들이 모여 성묘를 한다. 이것은 정월대보름에는 다른 행사를 하죠. 성묘를 하는 경우는요, 보통 추석 때 많이 합니다. 동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고 그러면 당연히 낮이 가장 짧게 되겠죠. 그리고 팥죽을 먹는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맞는 표현이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종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볼게요. 한국의 민간신앙,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신앙이 아니라요, 한국에 원래 있었던 신앙부터 알아볼게요. 무속신앙은요, 가장 오래된 한국의 종교이고요. 자, 하늘이 있고 하늘에는 신이 있겠죠. 그리고 땅이 있습니다. 땅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런데 이 가운데를 이어줘야 됩니다. 가운데를 이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가운데 이어주는 사람. 자, 이것은요, 한자로 무라고 읽습니다. 자, 이 무, 하늘과 땅을, 사람들을 이어주는 이런 사람들을요, 무당이라고 얘기합니다. 무당은 하늘과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이 나무나 돌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파워가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요, 나무나 돌에는 신성한 힘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비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자, 특히 나무 같은 경우로 이렇게 장승이라든가 솥대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장승과 솥대를 만들어서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는 한국에 원래 있었던 종교를 얘기했고요. 지금은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와 유교와 기독교인데요. 불교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삼국시대에 들어왔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가장 오래된 종교다.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 외래 종교 중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교 같은 경우에는요, 조선시대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선시대에 유교가 많이 있었고요. 유교의 가치관, 유교의 법 이런 것들로 국가를 통치했다, 국민을 다스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독교에 대해서는 개화기 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수 있겠습니다. 자, 천도교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에서 생겨난 종교인데요. 오래된 종교는 아니고 최근에, 그러니까 10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의 무속신앙에서 신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뭐라고 했습니까? 무당이라고 얘기했죠. 기억해 두시고요.
한국에 전파된 외래 종교,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 중에 가장 오래된 종교는요. 삼국시대에 들어온 불교가 되겠죠. 자, 주거 문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의 형태는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한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단독주택은 이렇게 생겼고요. 공동주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집이나 또는 여러 집, 몇 가구가 사는 집을 단독주택, 한 집, 한 집, 한 집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집을 단독주택이라고 하고요. 공동주택은 빌라 또는 아파트 같이 여러 집이 같은 건물에 있는 그런 형태의 집을 얘기합니다. 자, 단독주택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한 가구가 살 수도 있고 이렇게 2층 집에 두 가구가 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구, 세 가구 사는 경우를요.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두 가구, 세 가구, 네 가구가 살아도 단독주택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공동주택은 연립주택과 아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연립주택은 빌라라고 많이 하니까 연립주택은 빌라다. 빌라는 연립주택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한국에는요. 단독주택이 많을까요? 아파트가 많을까요? 아파트가 더 많습니다. 인구가, 사람이 많아지는 거,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파트에 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요. 아파트는 편리해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선호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요. 인구가 늘어날수록 아파트는 더 많아진다. 자, 인구가 증가할수록 고층 아파트가 많아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주 형태를 보면 전세, 월세 많이 들어보셨죠? 자가는 별로 안 들어봤을 텐데요. 자가는 내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집, 내가 샀어요. 구매한 집입니다. 내가 산 집, 내 것이에요. 이런 것이고요. 전세와 월세는 빌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를요. 임대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전세는 일정한 돈을 주고 일정한 기간 동안 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집을 다시 돌려줄 때 돈도 돌려받는 형태입니다. 한국에 있는 특별한 형태이죠. 자, 월세는 세계 어느 나라에나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어느 정도의 돈을 주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집을 구하는 방법은 역시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가서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부동산 아저씨가 있죠. 부동산 중개인이 있습니다. 중개인. 그래서 부동산 중개사, 부동산 중개인인데요. 이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이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렇게 이 동네가 있고요. 이 동네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사를 했으면 여러분들이 이사 왔어요 라고 주민센터에 가서 말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신고라고 하고요. 이사했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을요. 전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다음 중 단독주택인 것. 자, 여기를 봅시다. 연립주택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공동주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주택이고요.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집을 합친 말로 오피스 같이 생겼지만 살 수도 있어요. 거주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단독주택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가구 주택이 남았네요. 다가구 주택은 한 집에 여러 가구가 사는 곳이지만 역시 단독주택이라고 한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주거 형태의 특징이 아닌 것, 틀린 것을 찾아봅시다. 아파트에 사는 가구 수가 많다. 네, 아파트는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대규모 고층 아파트가 늘어났다. 네,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아파트, 특히 고층 아파트에도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는 표현이네요. 아파트에 사는 것은요, 편리합니다. 그래서 좋아합니다. 선호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파트에는 여러 사람이 살아 불편하다? 아니요. 제가 편리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선호한다,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4번이 틀린 것이 되겠네요. 집주인에게 매달 한 달에 한 번 일정한 돈을 내고 빌려서 쓰는 것, 집이나 방을 빌려서 쓰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월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월세를 알아두시고요. 이사 온 사실을 주민등록부에 등록합니다. 주민센터에 신고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전입신고라고 얘기하죠. 이사 온 사실 전입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의례문화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요. 의례문화에 대해서 관, 혼, 상, 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이라는 것은 성인식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라는 것은 제사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그러죠. 자, 오늘은 혼과 상을 좀 더 중점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혼이라는 것은 혼례, 혼인. 그래서 한국 말로 지금 말로는요. 결혼식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상이라는 것은요. 상례라고 해서 지금으로 치면은 장례다. 장례식을 얘기한다. 지금은 결혼식과 장례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결혼식을 할 때 축하합니다 라는 의미로 돈을 줍니다. 자, 다시 한번요. 축하합니다 라는 의미로 돈을 주는데요. 축의금입니다. 축하한다는 의미의 돈입니다. 그래서 축의금을 주고요. 결혼식이 끝나면 패백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장례식 같은 경우에는요. 축하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축하합니다가 아니라 위로합니다. 위로한다는 뜻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조의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문상객들이 와서 그러니까 장례식에 오는 손님이죠. 장례식에 오는 손님이요. 절을 3번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2번, 1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죽은 사람에게 절을 2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서서 지금 유족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가족들에게는 절을 1번만 합니다. 자, 잘 기억해 두세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1번이고요. 죽은 사람에게는 2번입니다. 2번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조상이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는 것을 제사라고 하고요. 제사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제사가 끝나면 그 음식을 어떻게 합니까? 조상들, 죽은 사람은 먹지 못하니까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생일 파티, 생일 잔치를 볼 텐데요. 생일 잔치는 60과 1과 60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 verse, 첫 번째 생일은요. 태어난 지 1년이 되는 날, 돌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때 돌잔치를 합니다. 돌잡이를 하는데 태어난 지 1년 된 아이가 여러 가지 물건 중에 하나를 잡으면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는 이벤트, 행사입니다. 자, 60번째 생일을요. 환갑 또는 회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옛날에는요. 60살까지 살면 와, 진짜 오래 살았어요. 장수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산 것을 축하한다라는 의미로 행사를 했는데요. 그것을 환갑잔치, 회갑잔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가 됩니다. 뭡니까? 결혼식이고요. 자, 다음 장례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아봅시다. 문상객은 유족에게, 문상객은 죽은 사람에게 절을 하는데요. 자, 유족에게,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죠. 살아있는 사람에게
한 번 절하는 게 맞죠. 죽은 사람에게는 몇 번 절합니까? 2번 절해야 됩니다. 한 번이 아니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자, 이 부분은 복장,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남자 유족은요, 검은색 양복을 입고요. 여자 유족은 한복을 입는데 검은색도 괜찮고요. 흰색도 괜찮습니다. 자, 결혼식에 초대받은 사람이 내는 돈의 명칭. 자, 돈이라고 하면 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결혼식에 간 손님은요, 왜 갔습니까? 축하해요 라고 말하려고 갔죠. 그래서 축하한다는 의미의 돈, 축의금을 내게 되겠습니다. 한국의 의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틀린 것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장례식에서는요, 위로한다는 뜻 조의금을 냅니다. 맞고요. 아기가 처음 맞는 생일을 환갑은요 60번째 생일이고요. 처음 맞는 생일은 돌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제사를 지낸 후 음식을 가족이 나눠 먹는다. 네, 맞고요. 자, 60번째 생일은 회갑인데요. 70번째 생일은요, 칠순잔치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자,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대중문화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음악과 노래, 드라마, 스포츠 같은 게 있는데요. 음악과 노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힙합, 댄스 음악, 아이돌 스타들의 K-팝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반면에 중장년층은 트로트나 발라드, 이렇게 조용한 노래 아니면 전통, 옛날 느낌이 나는 그런 노래를 좋아합니다. 트로트를 잘 알아두시고요. 자, 아이돌은요, 한국어로 하면 우상입니다. 최고야, 정말 대단해 라고 생각하는 거 우상 또는 아이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K-팝 스타들 아이돌 스타라고 얘기합니다. 자, 드라마에는 다양한 드라마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드라마가 내용이 좀 비슷합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대부분이죠. 자,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아주 인기가 많아서 국민들이 모두 그 드라마를 봅니다. 그 드라마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요, 국민 드라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가 되겠죠. 스포츠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특히 프로야구가 인기가 많고요. 또 일반인들이 즐기는 생활체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었다고 하는데요.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중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게 한류인데요. 한류는 1990년대 드라마로 시작됐습니다. 다시요. 1990년대 드라마로 시작이 됐고요. 그때부터 아시아에서 인기가 있다가 점점 더 넓은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 드라마로 시작됐고 K-팝이 가장 인기가 많죠. 그리고요, 스포츠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스포츠 선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한국의 중장년층이 좋아하는 음악 장르는요, 트로트와 발라드 정도가 있다. 트로트 기억해 두시라고 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우상처럼 떠받드는 큰 인기를 끄는 연예인 스타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아이돌 스타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돌 스타요. 한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여기를 봅시다. 한국 드라마가 처음에 중심이 되었습니다. 언제요? 1990년대부터요. 스포츠에서도 한류를 찾을 수 있다. 네, 스포츠 맞습니다. K-팝은 아시아에서 크게 인기가 있고요. 동남아, 중국, 일본 이런 아시아에서 인기가 있고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 다 맞는 표현인데 여기요. 1980년대가 아니라 1990년대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류에 대해서 봅시다. 한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볼게요. K-팝은 한국 드라마, 아니요, 한국 음악 중에서도 대중음악을 이야기하고 있죠. 복잡한 리듬이 특징인 아이돌 음악이 인기이다. 근데 아이돌 음악이 인기인 것은 맞는데요. 리듬이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다시요. 단순한 리듬 때문에 인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아시아 사람들의 정서에 호소할 수 있다. 네, 한국 드라마는 아시아에서 인기가 많은데요. 드라마가 어떤 그런 감정의 흐름이요. 아시아 사람들에게 잘 맞아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스포츠에서는 한류 열풍이 불어도 감독 많은 자기 나라 사람을 쓴다. 아니요. 한국의 스포츠 지도자, 감독들이요. 외국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아니네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전통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전통 가치는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잘 해드리는 것. 이것을 효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절,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높임말을 쓰고요. 인사를 고개를 숙여서 허리를 숙여서 이렇게 하게 되죠. 상부상조라는 말은요. 서로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서로 도우며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나라에서 그러니까 한국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만 일합니까? 공무원만 막 뛰어가서 일하게 됩니까? 아니에요. 전 국민이 모두 서로 도우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 일이 있을 때 자원봉사자들이 보통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통 가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한국 사람들은요.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이 관계를 연고라고 얘기합니다. 공통점을 통해 맺어지는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한국에서는 이런 관계, 연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관계, 어떤 연고가 있습니까? 먼저요. 친척과 가족은요. 여기에 흐르는 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척 등은 피로 연결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혈연이다 알아두시고요. 자, 지연은 지역입니다. 지역이 같은 거, 고향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학연은 학교, 출신 학교에 따라서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인들이 중시하는 전통 가치가 아닌 것을 찾는 건데요. 서로 돕는 마음, 상부상조, 예절,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 맞는데요. 자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국 국민의 특징으로 틀린 것, 옳지 않은 것입니다. 서로 돕는다. 이웃끼리 서로 돕는다. 네, 상부상조라고 얘기하죠.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높임말을 사용한다. 네, 예의가 있습니다. 예절이 있습니다. 명절이나 부모의 생신 때 부모를 찾아뵙는다. 네, 효도를 합니다. 나라에 일이 생기면 공무원들만 일한다? 아니요. 한국 사람들은요. 모두 다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고요. 이렇게 나라에 일이 생기면 자원봉사자가 나서서 돕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핏줄, 피로 연결이 됩니다. 피로 연결이 되는 사람들은요. 혈연이라고 하고요. 가족이나 친척들을 얘기한다. 가족과 친척, 피로 연결된 것을 혈연이라고 한다. 알아두시고요. 한국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아봅시다. 핏줄로 이어진 인연을 혈연이라고 합니다. 네, 1번이 답이 되네요. 한국에서는 가문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혈연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가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출신 지역에 따라 이어진 인연을요. 바로 지연이라고 하고요.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끼리 맺어진 인연을요. 바로
학연이라고 합니다. 이거 두 개가 서로 바뀌어 있네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한국의 문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